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철도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그 김범승 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위세 아이텍 그 창립 27주년 축하드립니다. 예, 서대 그 이사님께서 그 과거에는 99년도에는 하도 여파가 따로지금돼서 이 빅데이터 처리가 지금 힘들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그걸 이제 넘어서서 이제 위세에서 그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해서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이런 알고리즘 측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앞으로도 상당한 기대가 큽니다. 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요새 그 안전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저희가 국가 R&D 과제로 실시간 철도 안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이라는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그 공동연구위원회 위세 IT 쪽에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고 예측, 사고 위험 예측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개발 개요 범위, 내용,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별 개요를 이제 보시면 여기 좌측 상단에 그 4장의 사진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이게 작년 2016년 그 3월부터 6월 사이에 4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3월부터 6월 사이에 거의 한 달에 한 건씩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건은 좌측 상단 제일 첫 번째 건은 그 신탄진 그 화물열차 탈선 사고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차륜 불량. 그다음에 바로 우측에 있는 거는 그 율천 무궁화 열차 탈선 사고입니다. 이거는 건너선 제한속도 초과로 인해서 사고가 났고요. 그래서 기관사 1명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또 그 하단에 있는 그 부분은 노량진역에서 발생한 그 전동차 또 탈선 사고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선로전환기라고 있습니다. 분기부. 이 부분이 좀 유지보수이나 분기부 쪽에 이제 불량으로 인해서 이제 탈선됐던 사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인천공항까지 지금 KTX가 운행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는 휴먼 팩터에 대한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 이제 인가받지 않은 퇴행으로 인해서 이것도 선로 전환기 시점에서 이제 탈선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고들을 가만히 이제 보면은 그 단편적으로 보면은 직접적인 원인만 보고 이제 판단되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까지는 상당한 그 전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열차로 따지면 고장 빈번한 고장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분이 이제 장애가 되는 거고 또 장애가 또 이제 유발이 이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또 이제 열차의 지연이라든가 또 이제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 준사고로서 이제 그 판단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고 반복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코레일은 그 전국 그 사업장 이제 영역이 이제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그 관리하는 그 데이터들이 시설, 전기, 차량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모니터링돼서 즉각 통제용으로 쓰는 이제 그 관제하고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지만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처리해서 통합적인 그 분석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예측하는 부분은 아직 그 미흡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이제 그 이런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를 통합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걸 기반으로 알고리즘이라든가 좀 요새 이제 대두가 되어 있는 AI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 사고를 그 즉각 통제가 아닌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자 선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연구 개발 과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그 2014년부터 이게 진행이 됐고요. 지금 이제 4차년도입니다. 이제 시제품이 이제 나와서 이제 이거를 활용하는 이제 단계로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차가 이제 2018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세 아이텍 쪽에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 분석과 그 다음에 이제 예측 알고리즘을 활용한 그 사고 위험 예측 이런 부분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종 안전 센스에서 즉각 올라오는 정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저희 또 공동연구기관이 또 한국실내성기지라는 부분에서 이제 또 관장을 하고 있고 이게 같이 독립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유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 하드웨어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파랗게 이제 블랙박스로 된 부분이 이제 저희가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맨 하단에 보시면
기존 안전 검지 장치 및 현장 운영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선로변에 있는 그 각종 센서들, 레일 온도 감지 센서, 그다음에 이제 그 차고에서 열차가 출발하게 되면 그 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지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안전 펜스나 이런 거에 낙석이라든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감지해 가지고 그걸 센서를 통해 가지고 알람을 주는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안전 정보들이 저희가 그 구로관제 센터 이런 데 가서 이제 데이터 수집 차원에서 한번 가보면 그 이 데이터들이 누적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버리는 휘발성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이런 누적을 돼야지 저희가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좀 통합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시점이고 그걸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수집을 해서 이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운영하면서 또 유지보수 이력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실시간 철도 안전, 여기서 실시간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안전 관제사라든가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그 비주얼한 화면에서 표출되는 저희가 날씨 예보를 하듯이 어디 가면은 어느 지역에는 뭐 폭풍우가 되면 저희가 이제 이게 그 위험 지역은 피하거나 이런 그 예보를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그 의사결정을 이제 지원하는 시스템이지 이걸 뭐 즉각로 통제를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도입니다. 예, 저기 우측 상단에 보면 그 KTX 그림 보이시죠? 예, 이거는 KTX 산천인데 참고로 KTX 산천은 한 363석이고요. KTX 일반 그 큰 저기 KTX 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961석입니다. 예. 이거 저희가 총 그 70개의 열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열차가 이제 그 운행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정보들이 수집이 되냐면 열차가 운행하는 동안에는 열차에 메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온보드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각종 부품에서 올라오는 센서들을 즉각 수집을 해서 저희 정보 시스템까지 그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온보드 컴퓨터 시스템이 있고요. OBCS라고 저기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부르는 시스템인데 거기서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대차라는 건 이제 차체입니다. 자동차로는 차체가 떨리거나 불안정하거나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제동 공기압. 그 다음에 그 뭐 추진 전류 이상 등 여러 가지 심지어는 이제 화장실 만충 정보까지 그런 정보들까지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수집된 정보가 863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작물 검지 장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전 펜스에 낙석이 떨어지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눌림 정도에 따라 가지고 상이냐 중이냐 를 판단을 해서 그 센서가 이제 올라오는 정보. 그다음에 선로 상태 아까 말씀 레일의 온도라든가 진동 변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끌림 검지 장치 이런 안전 센서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그 주요 구간에는 지진 감시 센서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열차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차고로 다시 정비나 아니면 대기 하나 입고를 하게 됩니다.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이력들이 쌓이냐면 내부적으로 전사 그 ERP 시스템인 코비스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이제 이쪽에는 이제 고장 이력이라든가 그 유지 보수 이력, 궤도 검측 차에 의해서 레일을 탐상하게 됩니다. 레일을 쭉 탐상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일어났던 그 이벤트 이런 것들이 다 누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이제 염두에 뒀던 거는 기상 정보에 대한 부분을 좀 추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일의 그 온도에 좀 그 특정 그 온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레일이 장출이 일어나거나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상 정보. 그다음에 열차의 스케줄 정보. 열차의 그 스케줄 정보는 열차의 그 기존 시각에 정해진 시각 따라 움직인 거 말고 또 이상 지연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 판단하기 위해서 열차 스케줄 정보, 그 다음에 이제 궤도 검측차에서 탐사한 결함 정보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저희가 해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선 구간을 그 각각의 그 저희가 관리 가능한 그 기능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유지 보수 기능 위치별로 해가지고 구간을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그 구간별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구간이 위험하다 안 하다, 사고 위험 위험이 크다 작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되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빅데이터 기반의 그 레포트를 또 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을 가지고 이제 사고 위험 예측을 통해서 안전 관제자나 사용자들한테 그 구간별 사고 위험 예측의 정도를 지금 알려주고, 이걸 가지고 좀 세부 사항도 클릭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해서 이제 의사결정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게끔 이렇게 지금 저희가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그 구간별 위험 정보는 그 실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차가 운행하면 각종 부품 단위까지의 그런 고장 정보들이 올라오면 그 고장 부품이 그 고장이 났을 때 얼마 정도의 그 이상을 그 사고의 위험도가 있는지 이런 거는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그 폴트 트리라는 그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리스크 감시를 실시간으로 UI에 이제 표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열차가 운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잡히는 그런 정보, 여기에는 열차의 고장 정보뿐만 아니고 그 시설에 대한 전기 시설, 그다음에 전력, 그다음에 주변 그 센서에서 올라오는 정보 이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이제 이런 폴트 트리 개념으로 해 가지고 리스크 감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빅데이터 기반의 사고 위험 예측한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 위험도를 같이 가중되거나 가감되거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집하는 정보는 그 열차, 이제 기본적으로 열차 사고 정보입니다. 열차 사고 정보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000여 건 정도가 됩니다. 3,000여 건 정도의 그 사고 데이터가 뭐 DB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엑셀 형식으로 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요인을 1, 2, 3 해가지고 이거는 어디 고장까지 어떤 이런 부분을 다 지금 코멘트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텍스트 기반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다 이제 수작업 분석을 해서 이게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표준화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류도 저희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걸러내는 작업을 사고에 대한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는 사고 데이터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장애 이런 부분도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저희가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먼 팩터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본 과제에서는 범위가 휴먼 팩터까지 저희가 수용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는 요거는 일단 제외를 하고 저희가 여기서 이제 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기관사가 제한 속도로 가지 말아야 할 구간을 제한 속도로 간다거나 9배가 큰 구간을 속도 제한을 하지 않고 간다거나 이런 이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데이터들이 올라오는 것, 투집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데이터도 운행 정보 기록이라든가 승무원 지도 이력 이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함 정보라든가 이제 유지 보수 정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궤도 검측차, 그다음에 종합 검측차, 그다음에 레일 탐상차 이런 유지 보수 이력 데이터도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화해서 플랫폼에 이제 탑재를 해서 저걸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상 정보,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그 정보들, 그런 정보들, 그다음에 이제 그 각종 그 형상 부품 단위별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형상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그 내부 기관계 시스템인 ERP 시스템 코비스, 그다음에 엑스로이스에 대한 운행 정보 시스템에 각각 모이고 있습니다. 이게 산재대에서 모이고 있는 걸 저희가 중간에 수집 서버를 둬서 이거를 전처리 및 가공을 해가지고 제가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해서 이거를 처리를 해서 저희가 클라이언트 서버를 통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유저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수집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 구간을 이제 킬로 그러니까 뭐 5km면 5km, 10km면 10km 단위로 저희가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하는 그 구간 정보, 그다음에 그 운행에 필요한 그 운행 정보, 계획 정보, 그다음에 운행 실적 정보, 그다음에 열차의 그 고장 코드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정보, 그다음에 선로 정보, 위치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데이터 수집을 저희가 다
기관계 시스템 및 그다음에 수작업으로 올라오는 정보들 다 수집을 해서 데이터의 전처리 가공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쪽에서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일단은 사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 테고 이 원인에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지 또 영향인자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현재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아까 3,000건 이상의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다 수작업으로 일단은 확인을 하면서 오늘 이제 그 전문가랑 같이 그거는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룹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여기 네트워크 분석을 한 기법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정차 발생 이런 거는 이제 노드가 크다고 보시면 되고 가운데 올수록 빈도나 그러니까 프리쿼시나 아니면 이제 그런 전체적인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중심성이 큰 거죠. 그리고 우측에 보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성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네트워크상에. 그래서 노드와 노드 간의 거리가 멀수록 연관관계는 작고 노드와 노드 간의 연결 관계가 작으면서 뭐 이렇게 선 굵기가 굵다 그러면 상관관계가 큰 거. 이런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 사고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가중치를 저희가 도출해낼 수가 있고요. 그 가중치를 가지고 그 사고가 났던 요인에 해당되는 열차의 고장 코드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같이 접목시켜 가지고 전체적인 사고에 대한 위험도 평가 기준을 지금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 대해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딥러닝 이전에 뭐 슈퍼벡터 머신이라든가 KNN 그다음에 지금 현재 RF 그러니까 랜덤 포리스트까지 이제 이렇게 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랜덤 포리스트가 그나마 조금 이렇게 좀 정확도가 좀 올라가는 정도고 그래서 사고 위험 예측 정확도는 지금 한 30% 정도 수준. 그리고 예측 모델 정확도는 선로는 결함에 대한 예측입니다. 선로 결함 예측 부분은 60%, 열차 고장에 대한 예측은 한 50%. 이렇게 지금 모델에 대한 예측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통상 말하는 데이터의 테스트 데이터 말고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90% 100%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사고 모델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30%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일단 교통 사고 모델로 비교해 봐서도 지금 이렇게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약간 좀 그래도 정확도가 좀 있게 나오는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그런 수집, 가공, 처리를 통해 가지고 위험도를 평가하고 예측된 부분에 대한 UI 비주얼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고속 순서를 쭉 펼쳐 놓은 거고 거기에 하나하나의 이렇게 있는 부분은 이제 각 구간별로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 하단에 광명 22.0, 오성모 114.0, 부산 410.4. 이거는 킬로정입니다. 서울 기점으로 부산까지 410.4km. 그래서 이 구간에 지금 상단에 보시면 노랗게 이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경고라는 구간이 경고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선로에 이상이 있거나 차량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로를 달리는데 특정 구간만 가면은 차가 막 떨려요. 그러면 자기 차량 이상입니까? 아니면 도로 이상입니까? 이런 물음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리고 특정 구간이지 않은 상황에도 차량 자체가 떨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 노랗게 경고라는 이런 사고 위험 예측을 하기 위해서 거기는 어떤 데이터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본 거냐면 그 구간에 선로의 유지보수 이력이라든가 선로의 여지까지 했던 그런 빅데이터 기반의 했던 자료들,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다음에 그 위를 지나는 열차에 대한 고장 정보들, 그다음에 그 위에 기온 정보들, 그 위에 그 구간에 해당되는 그 뭐 다른 뭐 이제 시설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같이 쭉 올려놓게 되면 단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하고는 틀린 그런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그 시각화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렇게 이제 쭉 놓고 보면 이상하게 그게 그런 구간들이 겹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좀 이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통계적 기법뿐만 아니고 이런 알고리즘을 학습을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해서 저희가 사고에 대한 위험 경고 주의를 이제 이렇게 레포팅하는 그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사용자들은 요걸 보고 좀 더 요거를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게끔 이제 그거를 좀 분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고에 대한 그런 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레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열차 고장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차의 고장에 대한 부분을 그런 그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 기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위험 경고 주의를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 열차의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이런 열차에 대해서 그날 이게 이제 매일매일 레포트가 됩니다. 일 단위로. 그러니까 전일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오늘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다음 이제 이렇게 이제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 위험 구간이 예측이 돼 있고, 그러면 그 위험이 예측이 된 구간을 차량이 그 실제로 운행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아까 노랗게 그 주위로 이렇게 떨어진 구간을 차량이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량에 또 공교롭게 그 차량의 어떤 그 부품에 대한 센서 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와 가지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여기 이제 FT 트리입니다. 예, 폴트 트리. 아래까지 내려가는 건 이제 부품 단위 어떤 결함 정보가 있겠죠. 전체적인 확률값은 1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위험도가 여기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같이 맞물리게 되면 아까 사고 위험 예측 구간하고 여기에 있던 폴트 트리에서 이제 경고 메시지 가중이 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이제 보는 화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사고 시나리오하고 고장 수목이라는 부분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측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충돌 사고를 가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열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특정역에 잠시 선로 전환기를 방향 전환을 위해서 좌측 그 경로를 타개해서 틀었습니다. 그때 선로 전환기 결함이 발생이 됐을 때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래서 안전 방지벽이라는 거를 저희가 안전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런 용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CTC라는 부분. CTC는 이제 구로에 있는 그 관제센터를 얘기합니다. Central Train Control이라 해서 열차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원격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통제가 되면 사고는 여기서 방지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요거를 놓치고 로컬은 각 역이 그 해당되는 구역의 역이겠죠. 거기서 요거를 막으면 방지가 되지만 또 여기를 놓치게 되면 그다음은 이제 운전자의 기관사의 몫입니다. 기관사도 신념을 하고 넘어가면 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여기서 또 신념을 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그러니까 실시간 철도 안전 정보에 대한 사고 위험 예측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안전 방지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 방지벽에 대한 부분을 포함을 해서 이 결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 폴트 트리를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좀 전에 얘기했던 다양한 그 센서 데이터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자들한테 알람을 주고 미리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거를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리스크 감시 쪽에서는 UI에 표출되는 게 저희가 온라인이라고 그러면 실시간은 거의 0.1초 만에 그 티켓팅 예약하면 바로 응답이 오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의 체감이 저희가 이제 목표는 3초로 잡고 있는데
그런 체감을 하려고 하면 기존 알고리즘에 있는 FT 트리를 약간 좀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속도를 개선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위험 예측 부분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이제 활용이 되느냐? 예, 필드에서 이제 활용이 되는 사례하고 저희 연구 R&D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빅데이터 다양한 그 유지 보수 이력을 포함해서 센서 데이터에 누적된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 기반으로 해서 위험 예측된 결과,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안전 검지 장치에 올라오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전국에는 리스크 감지 서버에서 다 그 고려를 감안을 해서 리스크 감시 서버가 그런 것들을 FT 기반 알고리즘에 작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그 안전 관제사나 아니면 그 안전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알람을 줄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보는 거는 실시간 리스크 감시 UI 화면이고, 지금 중간에 있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운영자 측면에서 폴트 트리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고, 하단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아까 쭉 펼쳐놓은 열차의 실시간 정보입니다. 열차가 어디 위치에 지금 존재하는지, 그래야지 지금 관제사들은 열차 구간별로 열차 위치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 그 정보는 저희가 뭐 GPS 정보로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궤도에는 그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궤도에는 주파수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막대를 갖다 대면 궤도가 단락이 되고, 그 단락 정보에 의해서 계정기가 동작해서 그 차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궤도 회로라고 합니다. 예. 그 고속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 일반선과 틀리게 이제 그 주파수에 의해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앞에 열차가 있으면, 예를 들어 단락이 되면 뒤에 열차는 속도 코드가 이제 줄어야 되겠죠. 앞에 열차가 있으니까. 뒤로 멀리 갈수록 속도는 이제 속도 코드는 늘어나야 되겠고,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순차적으로 앞차가 정지하게 되면 뒷차는 순차 쭉 정지하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실시간 운행 정보를 상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아까 그 빅데이터 기반에서 올라온 부분,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관제돼서 올라온 부분이 여기서 이제 모니터링 되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기된 그 열차 번호들이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70개의 열차에 대한 그 열차 번호입니다. 이게 쭉 보면. 그러면 실제로 실시간으로 운행되는 열차에 대한 부분만 그러니까 이렇게 반전이 돼 있고, 그 열차가 그 구간을 통과할 때에 그 평가된 위험도에 맞게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게 이제 노랗게뜬 부분이 경고라고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열차의 고장 코드 레벨의 어떤 부분이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이런 그 영향을 줬는지 파악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전반적인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거를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R&D의 지금 포커싱이, 저희가 이 빅데이터 기반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기존선의 이제 경부 고속선을 대상으로 지금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요거를 적용하는 그 모델에 대한 테스트 베드는 12월 중순경에 오픈되는 그 경강선입니다. 그래서 서원주에서 지금 강릉까지 평창 동계 올림픽에 발맞춰 가지고 12월 중에 오픈 예정인데, 거기에 이런 부분이 도입이 돼 가지고 그 이제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테스트베드 구간이 이제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개선된 그 센서, 아까 그 펜스라든가 지작물 검증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좀 설치를 했고, 그리고 이런 그 관제나 필요한 설비도 저희가 서버라든가 이런 것도 도입, 물리적인 그 인프라도 구축을 하려고 하는 상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테스트 구간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이 과제의 목적은 테스트베드 이 경강선을 이제 타겟으로 돼 있고, 다만 이 빅데이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경강선 아직 발생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경부 고속선을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 수집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이 테스트베드 구간에 대한 데이터가 같이 이제 올라와서
그런 분을 관제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안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슷한 업종에 있어가지고 기계 장치를 만드는 회사여서 네. 근데 아까 그 예측 정확도 30%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떤 그 사고 위험을 예측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들, 그러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실제로 뭐 사고가 발생한 건지 아니면 뭔가 발생 네. 위험을 실제 뭐 예측을 했는데 실제 뭐 기계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사고 예, 나기 예. 직전까지 갔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학습을 하고 예를 들어서 5년치 데이터 중에서 학습 데이터 4년치만 쓰고 나머지는 그 테스트 용도로 쓰잖아요. 그래서 학습된 데이터로 나머지 1년치에 대해서 얼마나 그 정확도를 가지느냐 보통 이렇게 이제 판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그 데이터 정확도를 이제 평가를 할 때 근데 이제 이 사고라는 거는 진짜 사고는 되게 건수는 적어요.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 전체적인 그 모수가 100%가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차량이라든가 선로라든가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분량만 가지고 이 사고 데이터를 예측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반 100%를 다 사용을 해서 이 사고 데이터를 예측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90%까지 사고가 예측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도로교통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적 오류라든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팩터 인적 오류가 실은 여기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비중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한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인적 오류에 대한 부분에 의한 사고가 여기서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한 20%에서 30% 정도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 그 목표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고 데이터를 예측하는 부분도 1차적으로 검증 부분은 특정 그러니까 이제 5년치 데이터 중에 4년치 데이터에 대한 트레이닝 그 모델링 된 거 가지고 나머지 데이터를 예측했을 때 한 30% 정도가 나온다고 일단 판단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검증하는 부분 더 있습니다. 실적으로 사고 위험 예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저 내부에 또 전문가 그룹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예측된 부분에 대한 그 선로 결함이 빈번하게 이 부분 현장 실사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런 갭을 줄여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은 내부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갭을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역으로 질문드리는데 그 거꾸로 타 분야에서는 그걸 어떻게 검증하나요? 좀 뭐 좋은 착안상이 있으면 제가 좀 예, 저희는 이제 두산중공업 그 데이터 예. 분석팀에서 왔고요. 예. 예, 저희도 이제 그 이상 예측을 감지하는 예측 모델 또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이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폴스 알람들이 굉장히 폴스 알람이라고 해서 실제 위험이고 사고가 난다고 예측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그걸 인계치를 높이느냐 낮추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고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예측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뒷단에 이게 위험이고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 때문에 사고가 나는지 그런 진단까지 같이 덧붙여져야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치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례로 저희가 이제 이제 이쪽 그 경부 고속선 같은 경우는 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낙석이라든 것들이 덜한데 동해 쪽으로 이제 가는 노선들은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계절에 따라서 낙석 개소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이제 안전 펜스도 설치가 돼 있고 굴에 낙석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지금 스마트 뭐 혁신가제 뭐 이런 걸로 좀 활용을 해서 CCTV를 설치를 해놨어요. CCTV에서 계속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있다가 낙석이 떨어지면 감지를 해서 얘를 정보 시스템으로 쏘고 정보 시스템에서는 다시 그거를 기관사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으로 주게 됩니다. 주게 되는데 이제 어떤 그 고민이 있냐면 이거를 통제용으로 쓴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얘가 일어났을 때 100% 열차가 멈춰야 되느냐 이런 좀 전에 했던 인계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그 신뢰도의 부분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지 보통 그래서 이제 그 지점에 가서 미리 경고를 그 기관사가 열차를 멈춰 내려서 차단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이제 움직이게 이제 매뉴얼은 돼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도 이제 고민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필드에서는 막상 이렇게 트레이닝된 데이터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면 그 이례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R&D 과제가 이제 실용화되고 이런 거 안착이 되려면 상당히 좀 상고가 따릅니다. 예. 이도현님이 질문해 주셨고요. 보통 철도 사고 특히에는 자살 방지, 재난재, 수리 시 안전 문제 등 예외적인 상황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도 예측이 가능할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 너무 AI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스마트라는 저 이유를 붙이는 게 이게 사람이 그 감시할 수 있는 화면이 4개 정도를 벗어나면 감시가 힘들어요. 예. 이거를 이러한 기법을 이용해서 좀 더 그 경험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주는 거지 모든 거를 저 이례적인 것까지 하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나중엔 되겠죠.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인공지능화 되는 거고 지금은 스마트에 이제 초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차지용님 질문인데요. 그 초기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의 센서의 포맷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세 가지 질문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만약 시스템이 어떤 변경이 됐을 때 이런 관리 포인트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재된 데이터의 데이터 포맷은 다 틀립니다. 예,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저희 레거 시스템인 ERP 시스템하고 운영 시스템에 표준화돼서 모여지고 있습니다. 예, 일부 이제 비정형 데이터는 그렇지 않은 데이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집 서버로 가져올 때 이거를 위세 아이텍 쪽에서 상당히 저희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통합 엔지니어하면서 포맷을 표준화해서 정제하고 이런 가공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호환성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